시를 정복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 언어 정복 리얼 교과서의 저자 이상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파트 포인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10장부터 19장까지 모두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10장은 포인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 가장 먼저 포인트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시작할 때부터 주의할 점 확실히 익히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인터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무엇이냐? 포인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정 메모리상의 주소, 어드레스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보자면요. 여기 result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모두 4바이트의 메모리 주소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값으로 6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result 변수의 값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result 변수에 시작되는 주소가 어떻게 되죠? 00F0부터 00F3까지 모두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작되는 주소는 바로 00F0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작되는 주소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즉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값은 값인데 어떤 값? 주소가 되겠습니다. 주소값. 이 같은 경우에는 result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경우에는 00F0, 그 주소인 00F0이 바로 포인터가 되겠네요. 자, 실제 여러분도, 독자 여러분도 같이 C 소스를 한번 작성해 가면서 지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10장이니까 솔루션 이름 10장이고요. 10을 하고 10장의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 이름은 C_01. 자,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리고 빙 프로젝트로 한 다음에 마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에서 추가, 새 항목 한 다음에, 네, C++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은 심플 언더바 pointer.c 입력을 하고요. 아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스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네, 독자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를 먼저 세 줄 입력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티저 밸류는 6에서 선언해 주고요. 초기값을 6으로 대입해 주고요. 그리고 그 변수값, 인티저 int 언더바 밸류라는 변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자, 빌드 한번 해볼까요? 빌드에서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화면에 6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디버그 브레이크를 걸고 한 디버깅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중단점을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디버그 메뉴 가서 디버깅 시작 F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자, 프린트 F 여기서 스톱이 됐는데요. 자, int 밸류를 조사식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값이 6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int 밸류의 주소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int 언더바 밸류를 하게 되면, 자, int 밸류라는 변수의 주소가 00B8FB0C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운영체제가 임의의 값으로 할당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이 실행시킬 때마다 이 값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int value라는 변수에 시작되는 주소 값이 있다는 게 되겠죠. 자, 바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즉 메모리상의 주소가 되겠죠. 네, 근데 포인터는 주소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포인터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뭐뭇을 저장하는 변수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앞서 우리는 포인터는 주소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바로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하냐고요? 자, 그럼 실제로 소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소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직 우리 배운 개념이 너무 작군요. 그래서 이 하나만 더 보고 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먼저 선언해 줘야 되겠습니다. 변수는 변수인데 어떤 변수?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는 어떤 변수? 네,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일반적인 변수 선언 이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포인터 선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포인터 선언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별표 스타, 에스터디스크라고도 하죠.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자, 일반적으로 변수 선언이다 그러면 int value지 않습니까? 근데 포인터 변수다 그러면 에스터디스크, 그러니까 별표 스타 기호, 별표 기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형과 변수 이름 사이에 포인터 선언자인 스타 혹은 에스터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int 그리고 포인터 선언자 에스터디스크 혹은 스타 듀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문장의 마무리, 끝을 종료를 시키게 되면요. 자,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주긴 했지만, 뭐가 안 된 거죠? 초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주소 값으로 어떤 값이든 초기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기에 변수 초기화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포인터 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소가 저장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값이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포인터 변수에는 초기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앞서 선언한 포인터 변수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려면 먼저 그 변수에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네, 포인터 변수에 특정 변수에 주소가 먼저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실제로 앞에 소스를 보자면, 자, pint value라는 포인터 변수에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입을 하죠? 네, int value라는 변수의 주소를 추출해서 그 추출된 주소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는 것이 되겠죠. 네, 자, 따라서 여기서 앰퍼센트 연산자는 주소를 추출하는 주소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럼 실제 소스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인티저 타입 int value라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 인티저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star p int value는 자, 여기서 선언하자마자 바로 초기 값으로 대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무엇을 대입해 주냐면 변수 int value 주소를 대입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int value 이렇게 주게 되면 포인터 변수 int value p int value에는 변수 int value의 주소가 추출돼서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처음에 널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변수 p int value의 포인터 변수에 int value의 주소를 추출해서 이렇게 대입하는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추출된 그 주소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주소는 16진수 값이니까요. %x로 해서 p int value.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에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요. int value의 값이 출력이 되고요. int value의 주소가 추출되어서 그것이 p int value 포인터 변수에 저장이 되었고요. 그 값이 이처럼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포인터 사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포인터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볼까요? 자, printf가 있고요. 여기서 서식 문자열로 %g, 즉 인티저형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봤더니 p int value, 자, 이것은 인티저 타입 포인터 변수였죠. 그 앞에 에스터디스크 혹은 스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포인트 변수 가리키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추출하고요. 해당되는 그 값을 이처럼 %d 사식 문자를 통해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pint value가 가리키는 것이 앞서서 int value라는 변수였죠. 이 변수 int value 변수의 주소값이었고요.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값을 이 asterisk 스타 기호를 통해서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추출해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terisk는 또 다른 말로 포인터 연산자라고 하고요. 포인터 연산자로 사용될 때는 값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 asterisk가 앞서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로 사용되었죠. 여기서는 그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에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접근, direct access, 혹은 간접 접근, indirect access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int value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변수 이름을 직접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접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int value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print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냥 int underbar value 이렇게 변수 이름을 쓰게 되면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근데 간접 접근은 뭐냐면 이처럼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그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와 그리고 포인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주소로 가서 해당되는 주소에 저장되는 값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간접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살펴본 포인터 연산자 asterisk를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접근해서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실제로 샘플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nt value의 앞에 asterisk 포인터 연산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소, 저장된 주소 값에 가리키는 실제로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처럼 실제로 pint value가 가리키는 pint value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이 주소에 저장되는 값을 실제로 추출해서 그 값을 추출해서 이처럼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캐릭터 타입, 인티저 타입, 더블 타입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데이터형별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요. 각 포인터 변수의 크기, 주소, 그리고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세요가 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포인트 변수 자체의 크기랑 그리고 포인트 변수에서 저장하는 값인 주소죠. 그 주소 값을 출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 출력해 보라는 것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C.03입니다. 프리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을 열어보면 세 번째 프로젝트로 되어 있죠. C.03이고요. 빈 프로젝트. 자, 소스 파일 추가로 해서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것은 01_1.c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에서처럼요, 세 가지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각각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 타입의 변수 각각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줘야겠는데요. 캐릭터 타입의 변수를 가리키려면 캐릭터 포인터가 되겠죠. 그리고 p 캐릭터 밸류는 자, 주소를 바로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자, 변수의 주소값을 추출하는 주소 연산자인 %를 이용해서 지금 대입을 해줬고요. 자, 두 번째는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을 가리키는 pint value는 마찬가지로 int value. 자, 이렇게 되면 이 int 변수의 주소값이 대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p 더블 value는 해서 %더블 value 이렇게 해주면
자, 세 개 변수 각각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는, 중요한 점은 각 데이터 유형별로, 각 데이터 타입별로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터 변수 형태의 변수를 선해줘야 된다는 것이 특별히 주의할 점입니다. 캐릭터인 경우에는 캐릭터 스타, 인트인 경우에는 인트 스타, 그리고 더블인 경우에는 더블 스타, 이런 점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각각의 포인터 변수의 크기, 그리고 그 변수에 저장된, 포인터 변수가 저장되고 있는 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리키고 있는, 실제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각각 출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터 변수의 크기 자체를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구해줬고요. 그리고 저장된 값은 p차, 변수가 좀 달라졌네요. 그래서 p차 밸류, 포인터 변수 자체가 저장하고 있는 것은 주소값입니다. 그래서 p차 밸류 자체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6진수 형태로 %x를 통해서 16진수 형태로 출력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인터 변수 가리키는 주소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가리키는 변수의 값은 스타 연산자를 통해서, 포인터 연산자를 통해서 시험 추출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나머지, 자, int 타입인 경우, 그리고 캐릭터인 w 스타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nt 밸류고요. pint 밸류가 저장하는 값, 마지막 pint 밸류를 통해서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pw 밸류의 변수의 크기, 주소, 가리키는 변수의 값. 자, 그리고 근데 가리키는 변수 값이 pint 밸류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서식 문자 %d가 돼야 되고요. pw인 경우에는 실수니까 가리키는 변수 값이 서식 문자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 시작 프로젝트를 설정한 이후에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하자고 시작을 하게 되면, 자, 캐릭터를 가리키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4, 인티저형 포인터 변수 크기도 4바이트고요. W를 가리키는 더블 포인터 변수의 크기도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4바이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2비트 운영체제에서 일반적으로 포인트의 크기는 모두 똑같이 4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변수 가까이 가리킨 주소는 끝에 73이고 D64, 54처럼 가리킨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리킨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포인트를 가리키는 것은 캐릭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값은 여기 쓸 수 있는 것처럼 C, 대문자 C가 그대로 출력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리킨 정수 인티저 타입은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 100.5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시점에 있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포인터 변수를 할 때는 반드시 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포인터 변수는 반드시 널로 초기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티저형 포인터 변수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면 초기화가 없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터 변수 pint 밸류의 초기 값으로 뭔가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 있죠. 쓰레기 값. 그러니까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 값인데 의미 없는 주소 값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향후에 많은 버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처럼 는 널로 해서
널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널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되어 있고요. 값의 관점에서 보자면 숫자 0과 똑같습니다. 즉 주소값으로 숫자 0을 대입해 준다는 것이 되겠고요. 숫자 0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혹은 이처럼 대문자로 null, 널로 초기화를 해주다는 것. 자,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널인지를 검사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터 변수 하나 선언해줬죠. 중간에 뭐 막 값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고 할 때 그 전에 먼저 포인터 변수가 널인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널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하, 주수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 PA 값이 널이다. 즉 0과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포인터 변수 PA를 사용하지 않도록 뭔가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다든지 다른 로직을 선택해야 되겠죠. 한 줄 이어가자면 포인터 변수는 반드시 널로 초기화해야 되고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널인지를 꼭 검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것만은 기억하자. 포인터 기호, 스타 혹은 에스터리스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가끔씩 좀 혼동하는 부분이라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기능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int, star, bint value를 하게 되면 인티저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선언할 때에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언된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값을 이용해서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즉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추출할 때 바로 이 포인터 연산자 star 혹은 에스터리스크 기호가 사용됩니다. 즉 star pint value는 어떻게 되죠? pint value 포인터 변수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되는 값을 추출한다. 혹은 pint value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추출할 때, 그 값을 접근할 때, 그 포인터 기호, 에스터리스크가 사용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는 해당되는 가리킬 변수의 자료형에 맞는 정확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에서 자료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 주소로부터 몇 바이트의 자료를 읽어야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는 캐릭터 스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리키는 시작 주소부터 캐릭터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바이트에 해당되는 주소에서 값을 읽어 올 것을 컴파일러가 알려주기 때문이죠. 자, int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는 int star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int 타입은 4바이트죠. 4바이트 시작 주소로부터 4바이트에 해당되는 곳에서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long 타입은 long star, float는 float star, double은 double star로 각각 해당되는 포인트 변수 자료형을 선언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료형으로부터 시작 주소부터 몇 바이트만큼 자료를 읽어와야 될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자료형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드형 포인트라고 해서 아무 어떤 자료형이든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17장에서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스 같이 한번 보면서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타입의 캐릭터 언더바 밸류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형을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널로 초기화해줬네요. 마찬가지로 인티저 타입의 변수, 인티저 포인터, 그리고 롱 타입, 그리고 롱 스타 이렇게 각각 선언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널로 초기화를 해주어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각각의 포인터 변수에 가리킬 변수의 주소값을 추출해서 주소 연산자인 앰퍼센트를 이용해서 자, 이처럼 각각의 해당되는 타입에 해당되는 변수의 주소를 각각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intf를 이용해서 저장된 주소값, 그렇죠. 포인터 변수의 값 자체는 주소죠. 그래서 %s, 서식 문자의 %x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포인터 연산자나 스타를 통해서 각각 추출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도 %d, 인티저 %d로 출력해 줬고요. 여기서 문자 자체를 출력하려면 %c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롱 타입인 경우에 %d 해서 각각 출력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죠. pint value는 int star로 해서 인티저 변수를 가르칠 수 있는 포인터 변수인데, 거기에다 주소값은 캐릭터 변수인 캐릭터 언더바 밸류의 주소값을 추출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해당되는 가리킨 주소에서 값을 추출해서, 자, %d로 한번 출력했는데 어떻게 값이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컴파일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을 하면, 자, 캐릭터 스타의 주소값, 그리고 인티저 스타, 롱 스타, 인트 스타 주소값 각각 출력해 줬는데, 자, 각각 주소값 출력되고 해당되는 변수값 출력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같은 주소값, 즉, bf3, 자, 첫 번째와 네 번째 같은 주소값을 가리키지만, 포인터 변수로 값을 읽어온 것이 첫 번째 경우에는 a가 되는데, 자, 인티저 스타로 캐릭터 변수 값을 읽어오니까 이상한 값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d를 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대문자 a가 65로 출력돼야 되는데, 엉뚱한 값이 출력됐죠? 그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자, 인티저 스타 타입으로 주소를 얻어왔기 때문에, 해당되는 pint value에서 값을 추출할 때는 몇 바이트? 네, 그렇죠. 4바이트에서 값을 추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캐릭터 밸류는 어떻게 되죠? 캐릭터 밸류는 1바이트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3바이트가 뒤에 있는 쓰레기 값이 채워져 있겠죠. 즉 1바이트 플러스 3바이트 쓰레기 값이 조합된 값이기 때문에 이처럼 엉뚱한 이상한 값이 추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정확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해 줘야만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포인터를 이용한 가장 클래시컬한, 가장 고전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변수 두 개가 있는데요.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바꾸는 swap values라는 함수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한 이후에 두 변수의 값이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출하기 전에는 100, 200이었는데, first value 값이 100이고, second value가 200이었는데, 자, 여기 함수를 swap underbar values 에서 first value, second value 이렇게 호출해 주게 되면, 그리고 나서 출력하게 되면 두 변수의 값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함수를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구현해야만 되겠습니다. 네, 문제 그럼 실제 소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해야 될 구현해야 될 함수는 swap values가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변수의 주소값을 각각 입력값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입력받아서 그 내부적으로 각각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바꿔버리면 결국 두 개의 값이 서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실제로 메인 함수를 가져보자면 first value는 100, 2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의 변수 값을 출력해 주고요. 자, 그리고 두 변수의 주소값을 이처럼 각각 추출해서 전달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 내에서 각각 가리키는 주소의 값을 서로 바꿔치기를 하고 나서 printf에서 출력을 하면 그 값이 바뀌어서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실행시켜 보자면, 네, 100, 200이 출력되고 함수 호출하는 이후에 예전에 100, 200이 호출이 됩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네, 포인터 변수가 널인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변수 모두가 다 널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널이 아니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오류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예, 포인터 변수로 널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오류 메시지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개 변수 모두가 널이 아니다고 하면 이때 바꿔야 되겠죠. 자, 변수의 값을 바꿔야 할 때는 일단 임시 변수를 하나 선호해 주고요. 그래서 인터템프는 0,
선언해주고, 템프 변수에 먼저 첫 번째 변수의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임시로 저장해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변수의 값에다가 두 번째 변수의 값을 대입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수, 즉 첫 번째 변수 가리키는 이 주소에 가리킨 주소의 값을 두 번째 값으로 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의 값으로 앞서 저장해둔 첫 번째 변수 값을 대입해 버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가리킨 곳 주소의 값이 서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00, 200, 200, 100 이렇게 서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사실은 스왑 밸류는 조금 어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왜냐하면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 가리킨 곳 주소의 값을 바꿔치기 함을 통해서 변수 값 자체가 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디버깅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두 변수의 값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디버깅 과정을 거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출하기 전에 중단점을 하나 살펴보고요. 그리고 함수와 밸류스 함수 안에서도 여기서 중단점을 하나 삽입을 하고, 호출된 다음에 그 다음 중단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F4를 눌러서 디버깅 시작하게 되면요. 자, 먼저 first value의 값이 있고요. 세컨드 밸류 값이 이처럼 각각 100과 20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화면 출력하고 첫 번째 변수인 first value의 주소값 얼마죠? 예, 8A4가 되겠네요. 그 자리가 세컨드 밸류 변수의 주소값 각각이 89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F11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F5를 눌러서 다음 중단점이 스왑 밸류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스왑 밸류스 내부에서는 P first value 포인트 변수, P second value 포인트 변수 값이 각각 8A4, 898. 좀 전에 우리 구했던 first value랑 second value의 그 주소값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처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변수가 모두 널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값이 다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F10 눌러주시면, 자, 한 스텝 밟았죠? 그리고 임시 변수인 템프에, 자, P first value 포인트 변수 가리키는 이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 얼마죠? 네, 100이죠? 네, 저장되어 있는 100이 이처럼 대입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중요한데요. P first value가 가리키는 이 주소, 어느 변수죠? first value죠? 이 변수의 값으로 P second value, 즉, 두 번째 포인트 변수 가리키는 이 주소, 898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 얼마죠? 200이죠? 200이 대입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10 눌러보시면, A8A4 이 주소에 저장된 값이 어떻게? 200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대입해보면 되겠죠. 출력해보면 되겠죠. 자, 스타 P first value 하면, 200이 각각 변경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타 P second value도 여전히 200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P second value, 즉, 898 이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 주소의 값을 어떤 값으로? 템프 변수로 대입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P second value 값이 가리킨 곳의 주소의 값이 100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소가 각각 어떤 주소죠? 이 함수 바깥에 있는 메인 함수에 있는 first value와 second value 각각의 변수였습니다. 자, 따라서 F10을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실제로 first value와 second value 변수의 값이 각각 200과 100으로 서로 바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를 눌러서 마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습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각각 변수의 주소값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는 전달된 주소값에 저장된 값을 바꿔치겠다. 따라서 함수 호출이 끝나고 바깥으로 왔을 때는 값에 의한 변경이 아니라 포인트 주소에 의한 변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first value와 second value 값 자체가 서로 이 함수 내부 호출을 통해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swap values와 같은 함수의 같은 기법, 즉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주소를 전달해서 함수 내에서 변수 값을 변경시키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테크닉이니까 꼭 자신의 것으로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